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2일 토요일 신문사슬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미동맹 관련된 사설입니다. 동아일보는 트럼프가 동맹 너무 쉽다 이렇게 말했죠. 이런 쉬운 동맹 위기에 처한 한국이다 이렇게 사설을 내보냈고요. 매일경신문은 트럼프의 동맹관에 대한 우려 부른 크루드 사태를 통해서 이 동맹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국 특히 제국주의 국가인 미국은 동맹국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동맹국을 버릴 수도 있고 또 가까이 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한미 동맹을 이렇게 신주 모시듯이 하고 있는가? 우리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 이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성조기를 함께 흔들면서 이렇게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의 트럼프가 한국을 더 우습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 협정에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미국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특별분담협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한국을 억지로 그의 자리에 앉힌 다음에 이 주둔비를 갈취해 왔습니다. 금년에 드러난 것만도 1조 원이 넘는 엄청난 주둔비를 한국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실제 직간접 비용을 모두 포함하면 5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다 트럼프가 6조 원을 더 내놔라, 연간 말이죠. 급박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연간 10조 원이 넘는 미군 주둔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할 판입니다. 주한미군 월급에다 미군 전략자산 이동 비용까지 부담하라. 이거는 미국의 국방비를 일부러 부담하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국이 그냥 호구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동맹이 참 쉽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뿐인가요? 천문학적인 미국 무기를 우리가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뜯어가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위대한 한미동맹을 외치고 있습니다. 상대는 쉬운 동맹이라고 말하는데 말이죠. 조국 장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계좌 추적 영장도 기각, 코드 사법부 앞세워 조국 구하나, 중앙일보는 사실 왜곡 무고로 치닫는 유시민의 혹세 무민, 동아일보는 권익위원장도 조국 장관직 부인 수사와 이해 충돌이라고 주장한 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국 일가 계좌 추적 영장을 이유 없이 기각했다면 조국 동생 영장 기각에 이어 권력형 직권남용이자 신사법농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리한 상황이 계속된 이유는 조국 장관이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익위원장이 지적했듯이 조국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는 처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가 말하는 검찰개혁은 국회에 맡겨두고 더 이상 불필요한 국론 분열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현 정권에도 이룰 게 없다. 이건 뭐 국가나 전체 국민을 위해서도 이룰 게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탈원전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한선 월성 1호기 평가 조작 의혹부터 밝혀야 한다. 중앙일보는 월성 원전 1호기 기어코 멈출 텐가 라면서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고리 1호기와 함께 월성 1호기는 수명 30년이 다 지나서 10년 더 연장한 것인데 그 자체가 문제였죠.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공약을 했지만 지금 하나도 실천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월성 1호기는 10년 연장했지만 고작 3년 남은 상태에서 지금 폐쇄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조차 이 조기 폐쇄다라면서 막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고리 사업가 상업운전을 시작했고 현재 5개 핵발전소가 지금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원전 발전 용량을 갖게 될 텐데 왜 월성 1호기 폐쇄 벌써 했어야 될 이 월성 1호 폐쇄 조기 폐쇄 3년 조기 폐쇄까지 이렇게 난리치는가? 이것은 핵마피아들이 탈원전 정책 이 탈핵에 대한 그런 공세를 사전에 막기 위한 전초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회장 사망 뒤 국민연금 한진 주식 매도 장기 투자는 거짓말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보유지분 6.19% 중 거의 절반인 2.74%포인트를 매각했다라는 점을 가지고 비판하고 있고요. 한국경제신문은 국민연금을 더 이상 정치 도구로 이용하는 일 없어야 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 지분을 이용해 경영 간섭 없이 손쉽게 투자하고 부의 불법적 승계에 이용해온 것이 재벌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재벌들이 국민의 노후 기금을 자기 돈처럼 이용해온 데 대해서 반성부터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정권이 정책 도구로 국민연금을 이용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이제까지 재벌들이 이용해온 거 그것부터 반성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 재벌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삼성 디스플레이 13조 투자에 존경과 감사 화답한 문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규제 없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한국경제신문은 대통령의 우리 삼성의 감사 정부정책 대전환 계기 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구조개혁과 역시 규제 혁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범법자 이재용을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죠.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와 이재용 공모와 뭐가 다른가?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투자한다고 그렇게 자주 찾아가면, 다른 재벌 대기업이 투자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일일이 찾아갈 건가요? 재벌들은 결국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 아닌가. 결국 재벌들의 규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이런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규제와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DLF 라임 사태 났다고 금융규제 강화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금융은 제조 보조 산업이 아닌 고부가 성장 산업이다. 시장 넓혀가는 과정의 성장 통해 과잉 처방 곤란하다. 규제보다 경쟁 통한 진흥이 필요하다. 영국, 미국, 중국에서 배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금융 투기로 인한 수탈과 빈부격차 그리고 부의 집중과 전지구적 빈곤화를 몰라서 이런 주장을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융 규제 없이는 노동 착취와 금융 수탈을 막을 수 없고 전지구적 금융 경제 위기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세계 자본주의 현실입니다. 탄력 근로제와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국회로 넘어간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1년으로 늘리는 게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산의회가 6개월로 늘리는 것을 결정한 것 자체도 지금 문제인데, 지금 이 언론들이 1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탄력근로 6개월로 늘린다고 해도, 만약 한 해 6개월을 탄력근로제를 실시한다고 합시다.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탄력근로제 실시하고, 다음 해에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6개월 단위니까요. 탄력근로제를 만약 실시한다면 사실 1년간 탄력근로제를 실시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 결국 임금이 삭감되고 장시간 노동시간이 장시간이 집중되게 됩니다. 결국 이 과로와 산재 사고가 증가할 것입니다. 지금도 산재 사망률 세계 1위인 이 야만적인 이 노동 현실을 감안할 때 이 탄력근로제를 연장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그리고 노동자의 건강이 파괴되고 노동자는 전혀 여각 없는 기계처럼 일하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핵 잠수함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북 SLBM 위협 막을 핵 잠수함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 남쪽도 핵무기를 보유하자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핵 추진 잠수함인지 핵 탑재 잠수함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남북이 공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상황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의 핵무장을 정당화시킬 것이고, 이것이 이 동북아 지역의 일본, 중국, 대만, 한국 이 핵발전소가 집중하고 있고, 여기에 핵무기까지 다 보유하게 된다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은 죽음과 재앙의 핵지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10월 12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